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4월 3일. 예.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있습니까?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예. 이름이 뭡니까? 박상용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네요.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자, 아니,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마이크는 가지고 오세요. 마이크 가지고 오세요. 아니,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마이크를-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자, 예,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소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반납하세요. 네. 안 들리시는 내가 분들이 그 있을 다음에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줄지 안 줄지 판단할 테니까 반납하세요. 예, 지금 박상용 증인은 가장 지금 중요한 사람이고 오늘 내용에 이번 국정조사에 오늘 국정조사의 중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 SNS 방송 등을 통해 자기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리고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 왔는데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증인이 갑자기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지요, 지금? 그렇죠?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선서하지 않겠다고요? 네.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마이크 없이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우선. 여러분, 증인 선서 안 한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으니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숙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소명 사유가 숙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판단합니다. 아주 증인 선서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증인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증인 아닙니까? 증인 선서를 하세요. 아니,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는 조작 수사의 이야기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런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증인 선서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박상영 검사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 아닙니까? 온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SNS와 방송 등에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니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도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면 사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의사진행 발언 먼저 좀 진행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영동 의원, 그리고 양분남 의원, 이건태 의원. 예. 김영동 의원 먼저 3분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제가 국회법이나 조감사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인에게도 보장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위원장께서 사전에 이미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지도 않으시고 마치 고발 내지 처벌하겠다는 걸로 먼저 언급한 것은 정말 부적절한 회의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상영 증인이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내용을 일단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차상 정말 사소한 건데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마이크를 넣어줬다가 뺐다가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발언할 때 마이크 끄십시오.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제가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들리도록 해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감정적으로 답해요? 대응할 게 아니고 정말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박상영 검사가 우리 위원들이 국민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박상용 증인이 왜 선서 거부를 하는지 본인이 마이크에 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정조사는 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국정조사가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치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고 수사를 조작해서 기소하고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오전 기관 증인들 증언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 과정 속에서 다 드러났어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증인이 박상용 검사예요. 저 표정 보세요. 박상용 표정 보세요. 자기가 검사로 사냥을 그렇게 심하게 해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을 제거하려고 조작한 수사를 해온 자가 다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증언을 거부하겠다? 선서를 거부하겠다? 선서를 거부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국정조사위원장이 지적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 박성준 의원 해주십시오. 우리 이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죠.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출석하신 검사 선배, 동료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좀 듣고 계세요. 그동안에 수많은 조사를 할 때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증거도 없이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소하고 선택적 수사하고 조작 수사했던 당사자가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자신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게 선서한 가운데 하는 것이 감사다운 거 아니에요? 비겁하지 않아요?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조작 수사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국민 앞에 자신이 그동안에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면 선서하고 하는 것이 감사다움이지. 안 그래요? 저는 국정조사의 당위성도 그렇고 박상용 검사가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방송도 그렇고 SNS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하면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 선서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퇴출시키십시오. 예. 또 의사진행 발언 한 분, 예, 국민의힘에 한 분 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예, 두 분 하고,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박형수 의원. 예. 더불어민주당 두 사람 한다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건 그러죠? 아시잖아요. 예. 한 사람씩 해야지 똑같이. 자, 증언 거부권, 선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설사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억지로 그거를 선서하라고 강요를 해요. 이거는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될 권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마이크 없이 그냥 하라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들으셔야 돼요. 이 방송은 마이크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한테 들리지가 않아요. 국민들도 들으셔야 되고 역사의 기록에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왜 수사한 검사가 증언을 거부하는지, 선서를 거부하는지 그건 남겨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마이크를 줘서 정상적으로 증언을 진술을 하게 하고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판단하실 것이고 위원장도 판단해서 그걸 고발할지 뭐 어떻게 할지 결정하실 거예요. 왜 그 기회 자체를 봉쇄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먼저 결론을 다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해요. 조작 기소다, 그 한 당사자다, 선택적으로 조사했다.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 청문회를 할 것 같으면은 뭐 하려고 하고 왜 증언을 들어보려고 합니까? 아예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군시렁거리지 마세요.
자, 들어봐야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회를 주고 우리 말할 기회가 있는 만큼 저분들한테도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다 규정해놓고 난 다음에 조작했다라고 저 사람한테 왜 선서하지 않느냐? 네가 조작해놓고 그렇게 하면 청문회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회는 공정하게 또 청문회도 국민들이 보기에 목적이 제가 공소 취소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하세요. 이렇게 어거지로 좀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예. 양분남 의원님. 예. 박상용 검사가 지금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상 증인 선서 거부할 수 있죠. 자유니까. 그렇지만은 박상용 검사가 우리가 확인된 자료, 녹취록, 피신에 보면은 본인이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5월 25일도 그러고 6월 19일도 그러고 그리고 녹취록에 기재된 그 발언 내용을 보면은 애걸복걸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읍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됩니다. 참 검사로서 자존감이 상하는 언동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인은 언론과 SNS를 통해서 서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제안했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정당당하다면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을 입증한 자리에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될 자리에서 증거 선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식은 매우 비루하고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보이는 태도는 매우 비겁합니다. 정당하지 않고 검찰 선배로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용 검사가 여기서 떳떳하게 증인 선서를 하시고 국정조사장에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을 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못한다 그러면은 국정조사장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보는 앞에서 박상용 검사를 증인 신문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증인 신문이라는 게 이중죄의 부담을 안고서 할 때 진실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서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박상용 검사가 증언 선서해 주기를 바라고 정 못하겠다면은 위원장님께서는 퇴정해 주시길, 퇴정을 권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전영기 위원님. 예. 네. 우선 뭐 박상용 검사께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다면 그 사유 정도는 듣고 바로 다른 이야기 더 들을 필요 없이 내보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국민하고 짜고 칠 거 아닙니까? 뭘 그걸 물어봐요. 참나. 예. 뭐 짜고 칠 거 뻔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좀 들어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수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보내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사님들 안 부끄럽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본인들 증언 선서시키고 피고인들 다 하는 거 전 국민이 모릅니까? 근데 검사님들 싹 나와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선서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검사 맞습니까?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 검사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고방식에서 검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맨날 검찰 공화국이냐 이런 얘기 들었던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하는데 그 방조자들도 다 앉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그 부끄러운 사람 제 앞에 있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해보라고요 좀. 예,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박상용 검사 내보내라고 이야기했지만 내보내고 나면 할 얘기 없습니다. 그래도 내보내라고 합니다. 증언 선서 거부하면 본인이 수사받는 상황 중에서 불리한 게 있으니까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녹취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증거들 다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내보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수사 감찰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 지시면 됩니다.
제가 국정조사장에서 핵폭탄 터뜨린다고 했는데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육성 녹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이몸 모습,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본인은 증언 선서 거부하는 이런 모습,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검사님들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뀔 겁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 앞에서도 끝까지 부인하고 책임 회피하고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고 결국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종착점이 오늘 국정조사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 선서 거부하는 그런 부분들 다 심판받을 거고 책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분뿐만 아니죠. 같이 수사했던 검사님들도 어차피 나올 텐데 그분들도 선서 거부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뭐 밖에 나와서 언론에서 증인이 국정조사 나올 증인이 국정조사위원한테 토론하지를 하지 않나, 짜집기 녹취록이라고 하지 않나. 예, 그 녹취록 다 증거로 제출할 테니까 수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그 녹취록 전부 다 낼 테니까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짜집기 녹취록 내가 여기서 국정조사위원회한테 왜 다 공유하라고 합니까? 변동 만들어 주려고 합니까? 저는 못 주겠으니까 수사기관에서 다 보고 거기 책임 밝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왜 이런 상황을 만들죠? 잘 국정조사 진행해 나가면 되는데 그동안 문제가 박상용 검사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와서 선서하고 그리고 증언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 판을 흔들어서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게 하는 이 소모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곽규택 의원이 간절히 지금 원하고 계셔서 그럼 곽규택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거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sol 의원 이렇게 하고 제가 그다음 판단을 상황 판단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규택 의원. 예, 지금 그 증인 중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는 사례 저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국정조사 자체가 특정한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뭐 위증으로 고발을 해도 기소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위법적인 국정조사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굳이 선서하지 않겠다. 그건 저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둘째, 박상용 지금 그 증인으로 나오는 박상용 검사는 여러분들 지금 까먹고 있겠지만은요, 탄핵 소추가 발의된 그 탄핵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오늘 오전에 한 이야기들 법사위에서는 그냥 눈 감고 다 외울 정도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본인이 탄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징계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도 나와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탄핵안이 계류 중에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 특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또 증언을 해라. 만약에 그때 한 증언하고 오늘 하는 증언하고 조금이라도 차이 있으면은 또 고발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벌써 오전에 언론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발하겠다고 벌써 뭐 예단을 가지고 계시더만요. 그런 상황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나 선서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진실을 말하겠다 하는 저는 그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증인으로 부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 녹취록 이야기를 꺼내세요. 우리 국민들이요, 그 정도 녹취록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녹취록 중에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수한테 했던 그 녹취록이잖아요. 그거 듣고도 대통령 되셨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녹취록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그 녹취록이 그동안 3년 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이유는 그 녹취록 전체를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법정에 증거로 못 냈던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 본인이.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청주시장인가요? 예비 후보로 나오면서 공천 헌금성으로 이거 녹취록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지금 본인의 탄핵안이 있는 그 증인이 증언 선서를 거부하겠다? 전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좀. 네, 김승환 의원님. 예. 그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최혜병 사건 청문회 할 때
떠오릅니다. 그때도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청문회 나와서 선서 거부, 증언 거부를 했지요. 우리 국민의 젊은 병사를 격류 속으로 가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진실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그 자들 지금 선서 거부하고 진실을 숨기려 했지만 지금 다 구속되어 있거나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박상현 검사도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비록 오늘 선서 거부해서 뭔가 모면을 하려고 하겠지만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현 검사 공직자입니다. 개인적으로 했던 일 그거 증언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본인이 공직자인 검사로서 했던 수사 과정을 국민 앞에 진실되게 말하라는 그것 자체도 공직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밖에서 유튜브에서는 함부로 떠들면서 국민 앞에서는 선서조차 못하고 거짓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이 신성한 법사위원장에 당신을 마음대로 떠들게끔 할 수가 있습니까? 전윤기 의원님 말씀대로 녹취록이 있고 또 인권 침해, 탄압한 수사 정황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소명이 필요하면 소명서를 내세요. 미리 냈으면 우리도 읽어보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선서하기 직전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거절하는 것, 선서를 거부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박상현 검사는 이 법사위원장에서 퇴정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4일 날 또 저희가 증인으로 부를 기회가 있으니 그에게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때는 나와서 선서하고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손수월 위원님. 네, 위원장님.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이 기관 보고, 기관 증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날인데, 이렇게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고 국회 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박상용 검사, 이전에 선서하고서도 위증했다는 의혹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술 들어간 적 없다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 특별점검하니까 술 들어간 거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분이 여기서 변명하고 있을 때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서까지 하지 않는다. 저는 박상용 검사가 위증할 결심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증할 결심한 사람한테 어떻게 마이크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술을 조작했다. 진술을 끌어내려고 사건을 만들어서 회유 압박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증인 선서는 진실 그대로 말하겠다 국민께 약속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국정조사 자리에 온다? 전 이거 국민들께서 나를 우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이 특히 일반 증인이 아니고요. 기관 보고 증인이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위증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저희가 뻔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의 일을 또 다 안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했던 조작 기소,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그 중심에 박상용 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법무부 차관님, 검사가 저래도 되는 겁니까? 이 검사들의 문제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기하는 가장 중심에 박상용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없이 많은 위증을 하고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증으로 고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녹취가 만천하에 공개돼서 박상용의 목소리 그대로예요.
자기 목소리 아닙니까? 읍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애절하게 그러면서 협박 넣어서 했던 녹취가 만천하에 드러나니 이제 와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협박입니다. 협박.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어야지. 대한민국 검사가 저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 일어나서 증인 선서를 하는데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언론에다 대고 위법, 위헌, 국정조사라고 해요. 공무원이 저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걸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저 태도와 자세, 이 장에 와서 저런 모습이었다면 검사실 안에서 상대를 사냥하기 위해 어떤 모습을 가졌을지, 어떻게 협박하고 어떤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들이밀며 그들의 목숨을 압박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저는 분노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박상용 검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정조사는 아주 일찌감치 준비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들 해대지 말고 국정조사는 국회가 해야 되는 주요한 의무이자 임무입니다. 그리고 권리입니다. 좀 더 생각을 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예의 있게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고 진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잠시 나가서 대기해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준비를 하기를 요구합니다. 대신 그 전에 나가기 전에 짧게 왜 증인 선서를 거부하려고 했는지 기회는 주겠습니다. 지금 문서 만들어 왔습니까? 네, 만들어 왔습니다. 문서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소명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소명서 제출하세요. 소명서 제출 지금 나에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오늘 중요한 증인이니 가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진술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박상용 증인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예. 그것은 알아서 옆에서 조치해 줄 겁니다. 나가서 대기하세요. 행정실장께서 나가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자, 이따가 다시 나가십시오. 이만큼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네, 대기하고 계세요. 자, 박상용 검사, 박상용 증인. 박상용 증인에게 아니 됐어요. 아닙니다. 소명서를 냈어요. 여러분, 소명서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이에요. 예? 지금 마이크를 잡고
이 7장에 달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려고 했더니 또 왜 거길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박형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박상용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검사가 7장의 내용을 들고 왔어요. 밖에서 계속 정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될 검사가 밖에서 계속 정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도 이 신성한 국정조사장에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나가서 정치 행위하지 않고 대기하도록 그렇게 조치 취해 주길 요구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천시 병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금감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금감원장님 보고에 의하면 22년 11월 17일 날 수원지검이 금감원에 쌍방울 그룹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 조사 실시를 요청했고 금감원이 11월 24일 날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23년 1월경에 조사가 완료됐다. 그래서 수원지검을 방문해요. 그래서 쌍방울, 광림, 비비안 세 개사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설명을 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이 세 개사의 부정거래 혐의는 유죄에 충분한 소명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가져오면 자료 일체를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금융실명법상에 저희가 임의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 가져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갑자기 이제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묵묵부답의 상황을 계속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6월 30일에 수원지검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수원지검이 8월달에 패스트트랙으로 자료를 보냈죠.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보낼 때는 아까 말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이 줄 수 있는 자료는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못 줍니다. 패스트트랙은 절차에 좀 속도를 붙이는 절차의 한 방식이지 자료를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권한에 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 없이는 자료를 못 줘서 결국 못 준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계속 쥐고 있다가 작년 2025년 1월에 결국 불기소 처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등 시세 조정 혐의를 봐주고 결국 그 대가로 김성태 등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당대표와 이화영을 잡기 위한 진술을 확보하고 그것을 이 금감으로부터 받은 이 자료를 결국 묻어둠으로써 소재로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그 조사한 내용 금액이 부당이득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중죄로 처리될 거라고 저희는 다 금감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었는데 안 가져가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뒤에 상황은 저희가 금감원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예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저희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100억이 넘는 혐의인데
그래서 중죄에 대한 해당하는 혐의인데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아 오면 그 증거 자료를 보내줄 수 있는데 결국 검찰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가지고 갔고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검찰의 그 불기소 결정문을 좀 봤는데요. 마스크 공급 계약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무혐의, 그것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했어요. 그리고 쌍방울 그룹 계열사 쌍방울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이것도 증거 불충분으로 결정했는데 이유가 황당해요. 금감원이 현재까지 통보 내용 외에 다른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수사 착수에 필요한 단서가 부족하다. 금감원 핑계를 대면서 무혐의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합니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도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해요. 판토스 홀딩스 등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도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합니다. 결국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남부검사장님 좀 답을 해주세요. 이 자료가 최초 2022년 11월 달에 수원지검이 금감원에 수사 요청을 할 때 보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김성태 등 쌍방울 그룹의 불법 시세 조정을 봐온 불법 혐의 15개가 아주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금감원에 주면서 수사 착수 조사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남부에서 이 쌍방울 그룹의 시세 조정 등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자료에는 그 고발 사실에는 여기에 있는 들어있는 상당한 부분이 빠져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내가 하나 몇 개만 예를 들어 볼게요. 1-1에 광림과 나누스 관련인데 2018년 10월에서 21년 6월경 비장상사에 입금된 자금 약 378억 원을 단기 대여금 등 명목으로 임으로 사용했다. 임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 횡령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메꿨는지 모르겠지만 메꿨다 하더라도 횡령 혐의가 일응 성립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제우스 1호 투자조합 조합원 등의 출자 지분의 70%를 이미 감액한 후 해당 지분을 김성태 지분으로 변경해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했다. 여기 기재된 피해액을 산정해 놨는데 피해액을 산정했더니 4,532억 원이에요. 또 2018년경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 있는 나노스 종소법인에 2,629만 달러, 약 30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이를 모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손상 차손으로 회계 처리하여 나노스에 손해를 가했다. 303억. 어마어마한 혐의잖아요. 네. 이 자료를 확보하셔가지고 남부지검에서는 이 자료 15건에 대해서 수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내용까지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15건을 결국 김성태에게 봐주고 이화영, 이재명 죽이기를 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의원이 안 계셔서 더불어민주당의 양부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광주 서구을 양문화 의원입니다. 우리 남부검사장님. 우리 이건태 의원님께서 쭉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검찰에서는 그러한 자료도 받지도 않고 결국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허위 공시한 걸로만 기소가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 그러면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주가 조작으로 기소하는 거하고 네. 특히 일부 시세 조정, 주가 조작 기소하는 거하고 이게 허위 공시로만 기소한 거하고 피고인한테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형량의 차이 있죠.
그렇습니다. 또 추징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김성태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겁니다. 수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수원 검사장님. 네. 이화영 씨가 지난번 국회에서 2023년 5월 17일 날 술을 먹고 파티가 있었다는 이제 주장이 위증이냐 아니냐고 논란이 됐죠. 그래서 결국 이화영 씨가 기소가 됐어요. 위증으로. 이화영 씨가 위증으로 기소됐다는 것은 박상용 검사의 말이 이제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지는 앞뒷면이니까. 누구 한 사람 말이 맞으면 한 사람 틀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화영 씨 기소하면서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죠. 조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사를 거부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참고인들 조사를 하자고 기소를 했잖아요.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전화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 지수했어요? 전화로 술 냄새를 맡았냐, 술 먹은 적 본 적이 있느냐라고 확인하고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소한 상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장을 하잖아요. 알고 있죠? 네. 64명이라는 사람 되는 국민 참여 재판에 배심원이 돼 있는 재판 기일을 이제 무력화시켰는데 이 사람들에서 현재 감찰하고 있습니까? 이 검사들에 대해서? 수원 고검에서 지금 진상조사 진행 중인 거라고. 수원 고검에서요? 네. 수원 고검장님? 감찰 조사하고 있어요? 감찰 조사를 진상 조사를 마쳐서 3월 중에 대검찰청에 진상 조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감찰 그 결과를 어떻게 감찰 내용 어떻게 되고 징계 대상 아닌가요? 지금 감찰 절차가 대검에서 진행 중에 있어서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 같아요. 그 한 점의 의혹도 없게 철저히 조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대검에서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대로 그 절차에 맞춰서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주장한 그러한 여러 술 파티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는 박상용 검사의 주장과 부합하는 결과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2024년 4월에 발표했죠. 진상 조사 결과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는 그때 감찰에서 자체 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때 관련 보고서 소환 내역에는 공범자들을 1313호실에 모이게 한 일시, 장소, 머문 시간 이런 게 다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진상 조사하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박상용 말이 틀리고 이화영이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건데.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 또 별도로 추가 진상 아니, 그렇게 확인됐죠?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날짜별로 쌍방울 지원 출입 내역이 확인돼 가지고 이화영의 말처럼 모든 날짜 쌍방울 직원들이 박상용 검사실에 와서 김성태 수발 들고 김성태 개인 사무실로 사용됐다. 이런 것도 확인됐다는데 그런 사실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심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2024년 4월에 수원지검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허위 보고서라 이겁니다. 연하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공범들끼리 동석하고 외부 음식이 반입되고 박상용 검사실에서 김성태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모든 게 이화영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그 당시 2024년 4월에 이 발표한 검찰 수뇌부는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는 거. 이거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 누락 수원 고검장 생활 문제는 아닌데 네, 경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이 부분에서 정확히 하고 정말로 죄를 두 번 진 겁니다. 이화영이가 이징이하고 박상용이 이징했는데 이화영이를 기소한 것도 부족해서 더 나아가서 허위 보고서를 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발표되면은 고발해야 돼요. 고발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지. 국민의 소임과 떠나서
형사법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돼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시 수원 검사장님. 수원 검사님. 네. 지금 수원 대북 송금 사건의 주인 검사가 누굽니까? 서현욱 검사로. 서현욱 검사죠.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하면서 서현욱 검사 앞에 참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관련자들 박용철, 김성태, 이화영, 박상용, 안부수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녹취록과 녹취 파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산템처럼 나왔다는데 50권, 30권에 1,500이 되는 기록이 나왔다는데 이런 사실 있죠? 제가 서현욱 검사 방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방에서 이런 기록이 나왔어요. 캐비넷에 좀 복사본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면은 30권에 1,500페이지 되는 분량이 15,000페이지, 15,000페이지의 녹취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법에 이러한 자료들을 기록에 편찬하도록 돼 있어요. 예.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데 범법행위가 된 겁니다. 그게 증거로서 가치가 없었는지 어떤 경우로 편철되지 않았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편찬을 했어야죠. 그런데 기록에 편찬을 안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 양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정원장님은 좀 더 계셔도 되는 건가요? 예, 뭐 일이 있으시면 따로 말씀 주십시오. 예, 아까 박선원 의원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 다시 주시는 걸로 하고요. 예, 그러면 다음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용환 직무대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당시에 이제 쌍방울 조사하는 과정에 연어와 술 반입이 있었다부터 해서 많은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특별 점검이 있었고요. 이 특별 점검한 내용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어떤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이런 것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연어, 술 등 외부 음식 반입을 비롯해서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라는 것에 법무부 특별점검 진행에 지휘를 하신 게 맞으시죠? 네. 이거를 조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희는 그 교도관들 당시 관련된 교도관을 소환하고 네. 출정 일지, 외부 방문객들 그런 내역도 조사하고 또 쌍방울 법인카드 등 객관적인 자료도 보강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민들께서 궁금하시는 의혹이 5월 17일 연어와 술이 반입이 됐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됐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진상 조사 중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피의 사실로 이제 적시했었습니다. 영장에는 피해 사실로요. 네. 김성태가 원하는 음식이 수시로 제공되었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관련돼서 조사되었습니까? 지금 진상 조사 중에 있고 일부는 그 결과 내용을 대검에 보고드린 상태입니다. 현재 많은 것들이 이제 진상 조사 중에 있고 네.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그럼 제가 정리를 해서 어떤 것들이 의혹이었는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어와 술이 반입된 것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맞으시고요. 김성태가 원하는 음식이 수시로 제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영상 녹화실 및 창구라는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셨습니까? 네. 네, 그리고 쌍방울 직원이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하였다. 검사실에서요. 관련해서도 조사하셨는지요? 네. 네. 그리고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행태에 대해서 항의했다라는 진술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하였습니까? 현재 여기에서 말을 하지 못하시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고요. 뭐 과정이 있겠지만 추후에 감찰이나 이런 것에도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들어가시고요. 이곳에 그 전진걸 증인 계십니까?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증인께서 수원지검에서 김성태를 담당한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다시 한번. 김성태 회장을 담당했던 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수원구치소입니다. 아, 수원구치소요. 예.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확한 기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인께서 구치소에서 김성태와 다른 사람들이 마주하거나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범들과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네. 예, 수원구치소에서 박상용 검사와 부딪혔던 적이 있으십니까? 박상용 검사의 행태에 대해서 항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항의하셨습니까? 일단 공범 분리 문제와 가 공범들 가족들 접견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그 신분의 관리가 교도관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검사의 승인하에 공범들과 만나는 이런 등등의 문제, 외부 음식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와 의견이 달라서 박상용 검사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어서 항의를 했다는 것이 맞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출정 시 외부인과 접촉 시에는 부정물품 수수나 도주, 자살 자해 등 교정 사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데 네. 사전에 교도관과 협의 없이 그때 외부인과 접촉을 하게 해서 제가 그때 개입했습니다. 네. 교도관과 상의 없이 외부인과 접촉하도록 해서 항의를 하셨다.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들어가 주십시오. 네, 법무부에서 여러 의혹을 조사를 했었고요. 지금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명확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박상용 검사가 공범들과 같은 공간에 있도록 했고 외부 음식을 들어오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언이 있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은 교도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박상용 검사 그것을 허용해서 의견이 부딪혔다라는 증언을 주셨습니다. 네. 법무부 특별 점검 이후로 인권침해 TF나 검사 감찰 등의 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짚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처음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분명한 조사 수사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곳에서 박상용 검사가 술, 외부 음식 등이 들어온 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확인된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교도관과도 사전 협의 없이 부딪히는 게 있었고 항의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 사건에 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제 회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회유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압박을 했던 것에 중요한 증거와 정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정조사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증인 잠시 제가 좀 네. 아까 검사실 내부에서 공범들 간의 금전 거래가 확인이 되어서 이 금전 거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 피의 사실에 적시했던 것처럼 안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구속영장 청구 피의 사실에 적시했던 것처럼 안부수와 쌍방울 측 임원들 간에 안부수의 증언 시기에 즈음해서 금전 거래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 그 즈음에서 금전 전세금 딸의 전세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등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들을 확인했고 그 부분이 이제 그 쌍방울 회사 자금 횡령 배임으로 의율이 되어서 저희가 구속영장 피의 사실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 오피스텔 전세 자금을 누가 준다고 했다는 겁니까? 쌍방울 측입니다. 쌍방울 측에서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 전세 자금을 주기로 했고 주었고 그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금전거래는 확인이 되었고 네. 그리고 주류 반입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 네. 예, 그러면 검사실 1313호에 주류가 반입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저희는 구속영장 청구 피의 사실에 적시를 하였던 것이고요. 네. 정확한 저희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는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반입은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영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영장 청구 피의 사실로 적시하였고 보다 정확한 상세한 결론은 저희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를 할 즈음에서 발표드리거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류 반입 여지껏 술 쌍방울 측 영수증을 보면 술이 3병이 진로 소주로 3병이 준비되었고 그게 석수 3병에 들어갔고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1,800원짜리 진로 소주를 한 병 더 샀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에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떻든 적시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그다음 손설 의원님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영환 차장검사님, 이왕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아태평화 2차 국제대회가 2019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KH그룹 회장 배상윤도 그 대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이들과 하얏트 정호일 등이 마닐라에서 운영하는 오카다 호텔 안에 태양성이라고 하는 카지노에 출입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정보는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인권침해 점검 TF의 진상조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원장님, 예, 그 필리핀 아태평화 회의 때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KH 배상윤, 하얏트 정호일이 마닐라 오카다 호텔에 있는 태양성, 이제 그 호텔의 위치는 홀레드 호텔에서 차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카라 도박을 해서 거액을 탕진하고 이 정켓을 운영하는 조폭 정읍 식구파 나홍규 이게 수십억 채무를 부담했다라고 하는 정보는 갖고 계신가요? 저는 그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 그 지금 감사했던 특별감사했던 간부들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관님. 네, 위원님 감사관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 저희가 2023년 2월 해외에서 그 입수한 첩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0만 달러가 사라졌다고 하면 이거는 필리핀에 오지도 않은 이호남에게 준 게 아니고 네. 이때 거액으로 바카라 도박으로 탕진해가지고 나홍규에게 수십억 채무 진 그 돈을 갚아야 돼서 환치기 한 거 아닙니까? 예, 원장님. 그건 저희들이 이제 명확하게 네.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아태평화 대회 기간 중에 그에게 카지노 도박을 했고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는 첩보는 갖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수십억 원의 채무를 졌다는 내용을 저희가 정보 자료를 통해 확인했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영기 의원이 공개한 그 박상용 발언 중에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방금 그거. 이도저도 아니다. 할 것 다 해본 거죠. 진술 할 것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TF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쌍방울과 관련된 그 모든 정보 보고서를 다 확인을 했죠. 원장님 전수조사했죠. TF에서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4개 기관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고 4개의 부서에 대해서 유동현이 지시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진술을 끄집어내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흐름이 바뀌죠. 하나는 진술 세미나에서 연어와 술을 반입하고 말 맞추기를 하는 것이 2023년 5월부터 6일까지 했고, 이화영이 회비에서 진술 번복토록 해서 조작 기소를 하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증거가 있을까 해서 국가정보원 자료를 다 뒤졌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엮이기에 나섰지만 이재명 경기도를 위해서 돈을 줬다고 하는 게 단 한 줄로 안 나왔죠. 이 자료에. 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뭐가 나왔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오히려 이 사람들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이화영 안부수가 매우 가치가 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협조자다. 국정원의 협조자다. 그래서 2018년 10월 5일 보니까 이화영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김영철, 김성애를 만났는데 김정은이가 서울을 방문할 것 같아서 김성애가 먼저 남측 분위기를 직접 점검하러 오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물고 옵니다. 이거는 엄청난 정보거든요. 국가정보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부수와 이화영의 이 협조자로서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다음, 그런데 이 안부수가 김영철 통전부장 그리고 김성애 책략실장으로부터 돈 요구를 받자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안부수가 돈을 마련하게 됐고, 이 안부수가 돈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쌍방울하고 협조를 해서 나노스의 이사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주가 조작, 그리고 그 주가 조작과 안부수 쌍방울에 국정원이 연루됐다라고 소문이 돌자 그 공작 업무를 종결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종결 이후에 안부수는 계속해서 그 다음입니다. 예. 나노스에 아예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국정원하고 협조자 계약을 종결한 이후에 가서 주가 조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의 여러 부서에서 안부수와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정작 경기도는 완전히 배제당하죠. 경기도는 빼라. 북한에서 계속 경기도는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보니까 이상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고, 안부수는 이화영 부지사가 총선을 의식해서 이 마태평화회의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는 아예 제껴버려요. 6월 7월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경기도 배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가 계속해서 주가 조작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우려, 이거는 국제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것을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 보고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박상용이 신주단지로 모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이호남이가 2019년 3월에 김한신이라고 하는 대북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 조작을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 일주일에 50억씩 현금 대신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에서 소위 말하는 할인을 해서 돈을 받기로 했다. 이런 것을 달러로 받는 게 아니고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을 들고 와서 할인을 해서 주가 조작해서 얻은 수익금을 분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의원님, 조금 1분 더 드릴까요? 2분 더 드릴까요? 그러니까 몇 분 더 드려요? 예, 1분 더 드려주세요. 그래서 국정원 문서로는 쌍방울 주가 조작만 드러나고 경기도를 위해서 무슨 돈이 갔다고 하는 게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단 한 줄. 그 대신 주가 조작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 주가 조작이 수없이 많은 것을 단 하나도 검사도 인용을 안 하고, 검사가 증거 자료를 안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판사가 판결을 못 하죠.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경기도. 그러니까 전문 진술을 활용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활용한다 해서 판결문에 전문 진술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지부진하게 나와요. 이렇게 물적 증거로 주가 조작은 수없이 많고 경기도가 관여됐다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증거는 배제하고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 이 사건은 정치검찰이 주가 조작을 가려줌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김성태에게 주고 그 대가로 이재명을 옭아매려고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보도서류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하여튼 그 저희가 아까 관련돼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정보에 따르면 김성태 안부수가 2019년 1월달에 주가 조작을 했고, 그리고 안부수가 그 나너스 이사로 취임을 했고, 근데 검찰이 그때 바로 1월 24일 날 송명철한테 쌍방울이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 조작과 대북 송금이 연결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준 의원님 이사 진행 발언해 주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특히 박상영 검사의 증인 순서 거부한 상황에서 퇴정을 저희 당이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불만을 갖고 국정조사를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상태에서요. 국민의힘 의원들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정회를 제가 좀 신청을 하겠습니다. 한 20분만 정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전체 진행을 또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잠시 예, 네. 예, 제 자리에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럼 국정원장님께서는 좀 계셔 주시고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증인은 선서를 해야 하는데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명을 해야 합니다. 소명이 그의 의무이고 그 의무는 저희가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으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에는 이에 대한 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 소명은 이 서류로 대처하기로 했고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박상용 검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국정조사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당연히 그동안 위증했던 방식이 아니라 진실을 소명해야 할 임무가 박상용 검사에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그 행위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잘못된 것을 감싸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준 의원께서 간사님이 잠시 정회를 요청하셔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하고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오전에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기관 증인들께서 시간을 많이 내셔서 식사를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네요. 식사 잘 하셨습니까? 여의도로까지 오셔서. 의원님들도 식사 잘 하셨습니까? 박형수 의원님 식사하셨습니까?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모두 진행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을 모두 출석시켜 위원님들께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증인 36명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현재 33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증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증인 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에서는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서 이미 증인 선서한 기관장님 10분을 제외하고 오후 회의에서 새롭게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4월 3일. 예.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있습니까?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예. 이름이 뭡니까? 박상용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네요.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자, 아니,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마이크는 가지고 오세요. 마이크 가지고 오세요. 아니,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마이크를-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자, 예,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소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반납하세요. 네, 안 들리시는 내가 분들이 그 다음에 마이크를 줄지 안 줄지 판단할 테니까 반납하세요. 예, 지금 박상용 증인은 가장 지금 중요한 사람이고 오늘 내용에 이번 국정조사의 오늘 국정조사의 중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 SNS 방송 등을 통해 자기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리고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 왔는데,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증인이 갑자기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지요, 지금? 그렇죠? 선서하지 않겠다고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요?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마이크 없이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우선. 여러분, 증인 선서 안 한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으니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소명 사유가 속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판단합니다. 아주 증인 선서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증인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증인 아닙니까? 증인 선서를 하세요. 아니,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는 조작 수사의 이야기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런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증인 선서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박상용 검사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 아닙니까? 온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SNS와 방송 등에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니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도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면 사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의사진행 발언 먼저 좀 진행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영동 의원, 그리고 양분남 의원, 이건태 의원. 예. 김영동 의원 먼저 3분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제가 국회법이나 조감사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인에게도 보장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위원장께서 사전에 이미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지도 않으시고 마치 고발 내지 처벌하겠다는 걸로 먼저 언급한 것은 정말 부적절한 회의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상영 증인이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내용을 일단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차상 정말 사소한 건데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마이크를 넣어줬다가 뺐다가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발언할 때 마이크 끄십시오.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제가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들리도록 해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감정적으로 답변할게요. 대응할 게 아니고 정말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박상영 검사가 우리 위원들이 국민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박상영 증인이 왜 선서 거부를 하는지 본인이 마이크에 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정조사는 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국정조사가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치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고 수사를 조작해서 기소하고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오전 기관 증인들 증언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 과정 속에서 다 드러났어요. 제일 중요한 증인이 박상영 검사예요. 저 표정 보세요. 박상영 표정 보세요. 자기가 검사로 사냥을 그렇게 심하게 해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을 제거하려고 조작한 수사를 해온 자가 다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증언을 거부하겠다? 선서를 거부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국정조사위원장이 지적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 박성준 의원 해주십시오. 우리 이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죠? 증인선서를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수석하신 검사 선배, 동료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좀 듣고 계세요. 그동안에 수많은 조사를 할 때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증거도 없이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소하고 선택적 수사하고 조작 수사했던 당사자가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자신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게 선서한 가운데 하는 것이 감사다운 거 아니에요? 비겁하지 않아요?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조작 수사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국민 앞에 자신이 그동안에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면 선서하고 하는 것이 감사다움이지. 안 그래요? 저는 국정조사의 당위성도 그렇고 박상용 검사가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방송도 그렇고 SNS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하면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 선서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퇴출시키십시오. 예.